런던 브로드캐스팅 하우스의 차가운 유리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화려한 팝스타이식 퀸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옥색 치마와 비단결처럼 고운 저고리를 차려입은 20살의 청년 빈예서가 BBC 스튜디오의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런던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누구냐라는 호기심이 섞인 질문이 SNS를 뒤덮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정치인과 저명인사가 거쳐간 그 엄숙한 스튜디오에 한국의 가장 깊은 정서인 트로트를 품은 한복 소녀가 등장한 장면은 그 자체로 2025년 가장 강렬한 문화적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노래하는가를 세계 미디어의 심장부에서 선포한 전략적 승부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찰나의 순간이 어떻게 전 유럽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K-트로트 문화 외교의 실체를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빈예서가 BBC 생방송 무대에 한복을 입고 등장한 것은 단순한 이벤트성 착장을 넘어선 고도의 시각적 전략이자 미학적 혁명이었습니다. 그간 블랙핑크나 뉴진스 등 글로벌 K-팝 아이돌들이 현대적으로 변형된 개량 한복이나 서구 지향적인 하이엔드 브랜드 이상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며 세련된 한국을 강조했다면, 빈예서는 오히려 가장 원형에 가까운 정통 한복의 단아함을 선택함으로써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금속성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천연 염색 비단의 질감과 한국 특유의 여백을 담은 곡선미는 영국의 시청자들에게 낯설지만 거부할 수 없는 동양의 고전미로 다가갔습니다. 이 시각적 충격은 곧바로 실질적인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SNS인 레딧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드레스보다 우아하고 현대적인 미니멀리즘보다 감각적이다라는 찬사가 이어졌고, 이는 구글 트렌드에서 핸바크와 코리안 트래디셔널 드레스 검색량이 평소 대비 무려 400% 이상 폭발하는 기록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국의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빈예서의 의상은 옷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고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가장 독보적인 현대성을 획득했다라고 평했습니다. 빈예서는 이 옷 한 벌로 수만 마디의 자기소개보다 강력하게 한국의 미학적 정체성을 각인시켰습니다. BBC 진행자가 그녀를 가리켜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적 가교라고 헌사하듯 소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복의 옥색 치마폭에 담긴 절제미를 통해 자신이 노래하는 트로트가 단순히 한국의 옛 세대가 즐기던 유행가가 아닌 세대와 국경을 관통하여 영혼을 치유하는 고귀한 예술임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한복 착장은 영국 내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여 런던 현지 편집숍에서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상품들이 품절 대란을 빚는 등 K-패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예서의 이번 영국 방문에서 한복의 우아한 만큼이나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들을 경악게 했던 장면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유창하고 거침없는 영어 답변이었습니다. 과거 국내 음악방송 현장에서 한 외국인 MC가 예고 없이 던진 영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또렷한 발음으로 대처했던 이른바 30초 바이럴 영상은 당시에도 큰 화제였지만, 이번 BBC 생방송 무대에서의 인터뷰는 그 영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완성형 재현이었습니다. 많은 서구 미디어 전문가들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로컬적인 특성상 가수가 다소 지역적이고 보수적인 소통 방식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예서는 세련된 화법과 정교한 문장 구사를 통해 이러한 고정관념을 보란듯이 타파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에는 국경이 없으며 저는 그 감정의 여정에 전 세계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역사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자신의 언어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직접 소통은 단순히 언어 능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미디어 분석가들은 이를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소통의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번역된 말은 정보는 전달할 수 있지만 가수의 미세한 떨림과 진심까지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빈예서는 스스로 번역가가 됨으로써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영국의 안방까지 100% 손실 없이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취 뒤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눈물겨운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빈에서는 영국행 비행기 안에서도 런던 현지의 대기실에서도 손에서 낡은 공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공책에는 최신 팝송 가사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와 현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며 그녀는 이를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해외 팬들의 댓글에 직접 답해주고 싶다는 소박한 욕심에서 시작된 그녀의 영어 공부는 결국 BBC라는 거대 플랫폼에서 빛을 발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품격을 완성했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은 즉각적인 데이터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BBC 출연 직후 빈에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단 8개월 만에 구독자가 13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으며 댓글창은 이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수십 개 국적의 언어가 뒤섞인 거대한 디지털 국제 커뮤니티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한국어로 댓글을 남기면 해외 팬들이 이를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자기 나라 말로 옮기는 번역 릴레이 현상은 빈에서가 구축한 소통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언어는 더 이상 그녀의 음악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감정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BBC 인터뷰의 핵심은 K-팝 이후의 차세대 K-사운드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진행자는 한국인의 기저 정서이자 트로트의 근간인원이라는 개념을 서양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집요하고도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자칫하면 민족 특유의 슬픔이라는 폐쇄적인 정의에 갇힐 수 있는 이 대목에서 빈에서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무르치게 만든 철학적이고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이 한을 단순한 슬픔이나 억울함으로 이해하지만 저에게 한은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근원적인 용기입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답변은 BBC 웹사이트 내에서 당일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로 선정될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빈에서는 한이 가진 어둡고 무거운 측면만을 조명하는 대신 그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생명력과 회복 탄력성을 영어로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서구권 리스너들이 익숙한 흑인 연가나 블루스 혹은 포르투갈의 파도가 상실과 그리움을 노래하며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듯 빈에서의 트로트 역시 보편적인 고통을 노래하되 그 끝에는 반드시 희망의 재개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지 음악 평론가들은 빈에서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 한국의 가장 복잡한 정서적 유산을 21세기에 걸맞은 보편적인 언어로 번역해낸 놀라운 지적, 예술적 성취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한 음악 칼럼니스트는 기고문에서 서구인들에게 한은 번역 불가능한 고유명사였으나 빈에서를 통해 비로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부서지지 않는 마음의 다른 이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빈에서의 노래는 이제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밤은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일은 다시 춤추고 꿈을 꿀 수 있어라고 전 인류를 다독이는 위로의 찬가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대는 구체적인 문화적 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SNS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빈에서의 노래로 치유받았다는 유럽 팬들의 사연이 줄을 이었고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한 기술적 창법을 넘어 영혼의 언어로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에서는 한을 재해석함으로써 트로트의 장르적 한계를 허물고 이를 세계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영혼의 카테고리로 당당히 자리 잡게 만든 문화 외교관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빈에서의 BBC 출연은 단순히 감정적인 울림을 주는 차원을 넘어 실제 음악 산업 전반의 지표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의 실시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BBC 방송 직후 일주일 동안 빈에서의 대표곡들에 대한 글로벌 플레이리스트 추가 횟수는 이전 대비 무려 500% 이상 폭증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청취자의 구성입니다. 그동안 트로트는 한국의 5060세대가 소비하는 향수형 장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 빈에서의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18세에서 24세 청취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트로트가 이른바 뉴트로 열풍과 결합하며 젊은 세대에게 가장 힙하고 새로운 음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서구권의 젊은 리스너들은
트로트 특유의 정교한 멜로디와 빈에서의 맑으면서도 힘있는 음색을 동양적인 소울 사운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에서는 빈에서의 BBC 공연 영상을 배경음악으로 활용한 숏폼 콘텐츠들이 급증하며 K-트로트 챌린지와 같은 자발적인 문화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2025년 최신 데이터 역시 이러한 지각 변동을 뒷받침합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빈에서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글로벌 지수와 미디어 혁신 지수 부문에서 기존의 대형 기획사 아이돌 그룹들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빈에서라는 아티스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강력한 글로벌 IP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해외 팬 커뮤니티들의 활동 양상은 더욱 고무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초보적 수준을 넘어 트로트 가사에 담긴 한국어의 은유적 표현을 자국어로 심도 있게 번역하고 한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한이 정서를 토론하는 디지털 문화 살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K-트로트 스터디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팬덤의 자발적이고 학구적인 움직임은 빈에서라는 개인의 브랜드를 일회성 바이럴 스타가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적 현상으로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빈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트로트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인류의 플레이리스트에 담길 수 있는 보편적인 힙함을 갖췄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셈입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빈에서의 다음 행보인 글로벌 프로젝트로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빈에서 측은 이미 그래미 수상 경력이 있는 미국 현지의 저명한 프로듀서들과 손잡고 오리지널 잉글리시 트로트 음반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어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여 덧입히는 1차원적 작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트로트 고유의 정교한 꺾기와 애절한 바이브레이션을 유지하되 글로벌 리스너들에게 익숙한 세련된 팝 편곡과 소울풀한 감성을 결합하는 전무후무한 음악적 실험입니다. 이 대담한 시도는 트로트를 발라드, 재즈, R&B처럼 언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세계 공용의 장르명으로 정착시키려는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조만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나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한복을 입은 빈에서가 영어로 된 트로트를 열창하고 수만 명의 외국인 관객이 K-트로트의 선율에 맞춰 떼창하는 풍경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빈에서가 BBC 무대에서 보여준 그 찬란한 순간은 트로트가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심장을 흔드는 글로벌 사운드로 도약하는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빈에서는 이미 닦인 길을 걷는 아니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인 한복과 트로트를 무기 삼아 전 세계 미디어라는 거친 바다를 개척하는 문화의 황해사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가 어떻게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감동을 끌어내는지 보여준 그녀의 행보는 이제 막 장엄한 일막을 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소녀의 목소리가 세계 대중음악사의 지도를 바꾸는 경이로운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